번호표를 손에 하나씩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느 집과 다름없는 집안 풍경. 그런데 여기는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점집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해? 네? 무슨... 그 남자가 왜 네 남자야? 남의 남자 뺏어놓고 어디 가서 징징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40살 늦은 나이에 신내림을 받은 숙자씨. 시체말로 신발이 오를 대로 오른 영한 점쟁이입니다. 그날 저녁 숙자씨네 마당에 먹음직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네, 좀 서둘러 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규 씨, 시간 딱 맞춰 왔네? 오늘 디데이인데 실수하면 안 되지.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이 집 굿장만을 도와주는 필규 씨와 숙자씨 비서 미영 씨인데요. 저기 누님 나와 보세요. 누님. 필규, 밝은 표정으로 뛰어나오는 숙자씨. 이게 다 뭐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숙자씨의 생일이었군요. 어머, 감동이다. 감동 아직 이릅니다. 누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숙자씨보다 7살이나 어린 필규 씨. 생일날 청혼이라니 로맨틱합니다만 이 두 사람 무슨 꿍꿍이지요? 용한 점쟁이 숙자씨를 속이려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 이럽니까?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숙자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숙자씨의 딸 나영씨가 왔습니다. 인사해, 혁수 씨.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그런데 너 올해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 저 살기 좀 봐. 오비서 소금 갖고 와서 뿌려라. 엄마. 죄송합니다. 나 먼저 갈게. 혁수 씨. 연전에서 악담이라니 숙자씨 영환 점쟁이인지는 몰라도 좋은 엄마는 아닌가 봅니다. 이때 아들 정환씨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강 여사님 아니지 선녀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너 언제 인간 될래? 인간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에이씨.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저씨 꽃뱀은 좀 빠집시다. 에? 뭐? 꽃뱀? 아니 이 자식이, 야 이 자식아, 야, 너 꽃뱀? 이 자식. 필규씨가 엄마에게 접근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정환씨. 급기야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어디서 필규 데리고 나가! 어서! 이거 이 좋은 날 무슨 난리입니까? 얼마면 되는데? 심지 그럴 것이지. 3천만 줘요. 기다려. 돈 잘 버는 엄마에게 폐악질을 일삼는 아들에 꿍꿍이를 숨기고 접근하는 연인, 그리고 내 맘 같지 않은 딸까지. 영환 점쟁이 숙자씨 팔자 한번 기구합니다. 다음 날 여기요. 해가 중천인데 아직 점집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안에 사람이 있을 잠시만 텐데.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밤에 외박을 하고 돌아온 딸 나영씨. 엄마. 그런데 숙자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엄마. 아니 이건 피 아닙니까? 엄마.
생일 다음 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숙자 씨. 지난밤 숙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용한 점쟁이의 마지막 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숙자 씨 아들 정환 씨가 여긴 웬일일까요? 금매로 부탁드립니다. 바깥도 괜찮아요. 오늘 중으로 되죠? 어머니의 집을 금매로 내놓겠다고요? 중개인의 시선을 의식한 정환 씨. 뭔가를 숨기는데 소매 끝에 빗자국이 선명합니다. 결국 어머니 집을 내놓는데 실패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정환 씨를 가로막는 두 사람. 박정환 씨, 김호철 형사입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다짜고짜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나 보네? 박정환 씨, 당신을 강숙자 살해 사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저 아니에요. 아이고 나요. 가서 얘기하세요. 저 아니에요. 설마 했는데 정환 씨가 어머니를 살해했단 말입니까? 사건 당일 오전 11시 어머니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된 박정환. 내가 엄마를 왜 죽여?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경찰은 왜 아들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일까요? 박정환 씨, 이거 봐요. 강숙자 시집 골목 입구에 있는 CCTV예요. 사건 당일 새벽 2시 30분 강숙자를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 영상이에요. 박정환 씨, 본인 맞죠? 뭔가에 놀라 도망가는 한 남자. 바로 정환 씨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갔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엄마는 죽어 있었다고요. 정환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의 생일날 숙자 씨에게 받은 돈 3천만 원을 들고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아이고, 새나라의 어른은 약속을 잘 지키네. 어? 줘봐.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뭐야? 겨우 이자만 가져온 거야?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나머지 금액... 너 귀엽다. 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스워 보여?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어디? 돈을 갚아주고도 대대 폭행을 당한 정환 씨.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떠올린 사람은 바로 어머니 숙자 씨였습니다. 뭐야?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그런데 안방이 아니라 계단에 누워있는 숙자 씨. 엄마, 신문서 어딨어? 아이씨, 엄마 좀 일어나봐, 어? 몇 번 불러도 기척이 없자 불길한 생각이 스쳤는데 엄마. 아니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했어요? 누가 봐도 날 범인으로 의심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고는 안 했는데 집문서는 챙기셨다. 사채업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보다 사채업자의 폭력이 더 두려웠던 건가요? 강숙자 사망 추정 시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새벽 1시 15분인데. 뭐라고? 거 봐요. 제가 갔을 땐 이미 엄마는 죽어 있었다고요. 조용히 해요 좀! 박정환이 어머니를 찾아간 시각은 새벽 2시 30분. 사망 추정 시간은 그보다 1시간 이상 앞선 상황. 그렇다면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박정환의 주장은 사실인 걸까요? 사망 추정 시간을 바탕으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 정환 씨보다 조금 일찍 숙자 씨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12시 30분 CCTV에 포착된 한 쌍의 남녀. 숙자 씨에게 청혼했던 최필기와 숙자 씨의 비서 오미영이었습니다. 숙자 씨의 사망 추정 시간과 거의 일치하는 두 사람의 방문 시간.
사건이 튼날 오전, 두 사람은 서해안의 작은 섬에 숨어 있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로 변장까지 하고 말입니다. 잠깐만. 왜? 누님 괜찮을까? 자기 진짜 숙제 하나 좋아한 거야? 아니, 누님은 진심이었는데 미안해서 그러지. 놀고 있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정신 차려. 엎질러진 물이라니 진짜로 이 두 사람이 범인인 겁니까? 그리고 그때 잠깐만요. 색필규 씨, 오미영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작은 섬까지 찾아온 경찰을 보고 놀란 두 사람 힘껏 도망쳐보지만은 꼼짝없이 잡히고 맙니다. 아니요, 저 잘못했어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형사님.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죽여놓고 뭐 잘못했다 그러면 뭐 이게 끝인가? 어? 예, 죽어요. 누가 죽는데요? 나 일어나! 일어나. 언니가 죽었다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누님이 왜 죽어요? 숙자씨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면 왜 이곳까지 숨어든 것일까요? 두 사람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숙자씨의 신통력이 방울에 있다고 믿었던 미영씨, 작전을 짜는데요. 확실하지? 당연하지. 그게 바로 숙제 언니 신발의 핵심이야. 오늘 누님하고 예치러 올 테니까 확실히 빼돌려야 돼. 오케이. 10시까지만 붙잡고 있어. 알았어. 누님! 숙자씨 모르게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을 빙자해 숙자씨를 밖으로 유인한 뒤 방울을 훔치려 했지만 예기치 못한 아들 청환의 난동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늦출 수 없었던 두 사람. 숙자씨가 잠든 틈을 타서 방울을 훔치려 집 안으로 잠입을 했고 혹시라도 숙자씨가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방울과 사주필 비책이 적힌 책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인 걸까요? 이거예요. 이걸로 작은 점집이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누님을 왜 죽입니까? 말도 안 돼요. 불행한 사건 앞에서 용의자들이 하나같이 발뺌을 하는 상황. 그러나 고인이 된 숙자씨는 말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 선배님, 끝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나왔어? 네. 그날 숙자씨는 범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범인의 칼에 찔린 숙자씨. 그러나 죽기 전 있는 힘껏 범인의 목덜미를 핥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손톱 끝에서 나온 혈흔은 손혁수의 것이었습니다. 숙자씨의 딸 나영씨의 남자친구인 손혁수. 생일날 숙자씨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안갑tum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피해자의 손톱 끝에서 DNA가 채취되자 경찰 수사는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은 강원도 인근에서 렌트한 차량을 반납한 이후 먼지처럼 모든 흔적을 감추고 마는데요. 휴대전화는 물론 신용카드까지 자신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사용을 중지하고 어딘가로 숨어들고 맙니다. 용의자가 특정이 되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자 경찰 내부에서는 자칫 이번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깊은 산속. 개울에서 거물질을 하는 이 사람은 손혁수 아닙니까? 이렇게 꽁꽁 숨어 있으니 경찰이 찾아내지 못했을 밖에요. 그런데 아이고, 거기 뭐 좀 있습니까? 아, 뭐가 있긴요. 그냥 세월을 낚는 거죠. 이야, 유유자적의 삶 멋있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죠.
아무튼 많이 잡으시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손혁수. 여기까지 사람이 오고 난리야.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누군가 손혁수를 알아봐야 할 텐데. 저기요! 오늘 일진 참.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가시던 길이 여기입니다. 손혁수 씨. 야, 손혁수! 첩첩산중까지 손혁수를 추적해온 경찰. 경찰과 손혁수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손혁수를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았죠? 죽은 강숙자가 산 손혁수를 잡았다랄까? 참, 용하긴 용한 점쟁이야. 그지? 죽은 숙자 씨가 손혁수를 잡아냈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죠? 사실 절도 등으로 전과 오범이었던 손혁수는 출소 뒤 숙자 씨네 동네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도 비싼데 사주는 사람이 정말 많네요. 그거 다 현금 회사잖아요. 돈 긁는다 긁어. 배달을 갔다가 현금 부자 숙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숙자 씨의 딸 나영에게 접근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얼굴에 저 살기 봐라. 아, 소금 뿌려. 엄마. 숙자 씨는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혁수 씨. 나영을 통해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 손혁수. CCTV를 피해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손혁수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당히 숙자 씨를 불러냅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따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대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 용하시다면서요. 제 사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딸과 헤어지겠다는 손혁수의 말에 경계심이 풀린 숙자 씨. 들어와. 손혁수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손혁수의 사주를 풀기 시작하는데 사주에 관이 많아. 이 사주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공무원 쪽으로 안 풀리면 콩밥을 먹을 수도 있어. 네? 숙자 씨가 사주와 점괘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아내자 당황한 손혁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가 안 맞아.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럴 수 있어. 동남쪽. 물보다는 산. 기억으로 시작하는 산이 좋겠네. 전생에 죄가 많아. 10만이로 살면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해. 10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나와. 이제 그만 가. 너와 우리 집안 인연은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그때 그렇네. 자기 운명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짓거려? 이놈!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오늘 당신은 죽을 팔자고 난 점이랍시고 다른 사람 사기쳐서 번 당신 돈 들고 달아날 팔자거든. 그 칼 내려놓지 못해. 무방비 상태였던 숙자 씨. 흉결된 남자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마지막 필사의 저항을 끝으로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였습니다.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돈을 훔치는데도 실패한 손혁수.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숙자 씨의 점괘가 떠오릅니다. 동남쪽 물보다는 산. 기어기로 시작하는 산이 좋겠네. 10만이로 살면서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해.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꿰뚫었던 의 점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 점괘대로 산속에 숨어들어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 점괘 노트는 답보 상태에 놓였던 경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결국 은 산속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자신이 죽인 무속인의 연을 따랐다가 경찰에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계획적인 살인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손혁수. 강숙자 사기꾼 산속에 숨으면 된다면서! 조용히 안 해? 야! 너 잡으려고 강숙자가 너무 더신가 보지?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 나쁜 자식! 어떡할 거야! 우리 엄마 살려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그가 맺고 있던 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